자, 일단 Y젠터입니다. Y젠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12일 날, 그러니까 11일 날 시간에 이제 그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고, 그리고 YG 플러스는 이제 11일 날 우리가 포착 편입이 됐었고, 어쨌든 그 우리가 YG엔터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편입이 참 잘 됐어요. 평균 단가 73,000원대 편입이 잘 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뭐 좀 기가 막히게 전략을 잡았죠. 그러니까 개장 초에 뭐 다 필요 없다.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니 매수 신호 나오고 있으니 뭐 편입을 하자의 요 기준이거든요. 그 녹화하고 있는 기준이니까 뭐 늦었다 싶더라도 또 마지막 뭐 들어간 이 물량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더라도 편입 설정을 잡을게요. 그래서 Y센터의 기준입니다. 뭐 차익 실현 이후에 86,000원 기준 혹은 88,000원에서도 뭐 편입 설정을 잡겠습니다 해놓고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1시 이후에 재진입 그 편입 설정 범위가 88,900원 뭐 요 정도에서도 진입 신호가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2.58 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지금 기준에 일단은 뭐 91,300원, 200원 공방인데 일단 편입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할 매수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그 엔터주들에 집중돼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준 설정하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엔터주들에서 탑픽을 누구로 잡을 거냐의 기준인데 일단 우리는 Y젠터로 지금은 제로 베이스예요. 안타깝게도 차익 실현을 이 가격대 했단 말이에요. 이 가격대 87,400원 평단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일까지의 평단이 요 기준이었고 뭐 저 의미는 없습니다만 오늘부터 해서 이제 다시 17일 기준에 1차 매수 신호 뭐 계속 올라가요. 1차 편입 단가 재편입의 단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죄송스러운 거죠. 또 특히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기준에서는 야 이게 뭐야?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라고 87,500원 평단에 다 팔아먹어 놓고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사라 그래라고. 근데 일단은 그만큼 주가가 이제 더 견인돼서 움직일 만큼 거래도 11시 30분 기준에 120만 주면 나쁘진 않고요. 조금 전까지도 이제 좀 제한적이었는데 일단 뭐 고점을 넘기면서 거래가 계속 수반이 되는 거죠.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수급에 대한 해석은 또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변동성 종목을 전체로 볼 게 아니라 이제 YG엔터만 따로 잘라서 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뭐 아쉽지만. 그리고 JYP는 어쨌든 어제 이제 1% 매수에 나가고 개별 기준에서는 아직 뭐 차익 실현 그 설정은 안 해놨으니까 개별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고 이제 91,500원에 일자 편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추가 편입의 기준을 2차적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중 전체 시장의 흐름 그리고 거래대금 프로그램 수급 동향 확인 후에 비중을 단기 비중 20%로 단기 비중을 스윙 20% 확대 고려 확대 가능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단기 비중에서 스윙 20%로 단기 10%를 스윙 20%로 확대 하긴 후 확대할 가능성 있음. 비중 확대 시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 편입 단가 기준이 지금 뭐 91,400원, 500원, 뭐 91,100원까지도 훅 미끄러졌네요. 일단 한번 보죠. 뭐 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또 한번 보자고요. 59,000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어차피 이제 마음 먹고 들어가는 기준이라면 여기서 이제 그 눌려졌을 때 수급 범위 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 같이 설정해서 놓고 볼 겁니다. 그리고 매주 규모의 흐름도 볼 거고 95,000원대 기준까지의 뭐라 그럴까요?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다 도달될 수 있을 거다 해놓고 어제랑 똑같이 기준 잡았으면 개장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5,000원대 일단 85,400원에 어제 매수 사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85,400원에 매수하고 10시까지 보면서 고점 찍고 밀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이랬을 건데
또 오늘따라 이 차익 실현의 범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그죠? 왜 욕심을 부린 거니까. 어떻게? 1%, 2%로 아주 촘촘히 잡아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편입을 하자. 이렇게. 근데 차익 실현하고 다른 거 교육하고 조금 여유를 부리다가 재편입을 놓쳐버리는 그런 낭패를 본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9시 22분에 올려드린 거예요. 9시 22분에 올려드렸으면은 빠르게 좀 86,000원대 잡아드리든 88,000원 그 기준에서도 편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육하고 문자는 안 나갔잖아. 문자 안 나갔으면 뭐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좀 오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보시고 최종 판단은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되는데 그 최종 판단 범위의 기준을 판단하시기 쉽게끔 설명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91,300원에 10% 비중을 편입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서 뭐 차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자 받고 회의 끝나고 나왔더니 뭐 주가가 쭉 올라가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인데 이탈이 안 되고 위로 쭉쭉쭉 가. 얼마나 또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비중이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린다는 거죠. 비중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신규 엔드 추가 엔드 재편입 5% 그리고 추 1에서 3% 등락 범위에 5% 추가해서 10% 비중은 채운다. 가급적이면 더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제 상향해서 10만 원 수준. 저것도 이제 기준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편입 평균 단가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장중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올려드리는 거고 이슈는 뭐 실적이죠. 실적에 이제 외국 기관의 공격적인 쌍끌이 매집. 외국인 앤드 기관 공격적 매수 수급이 뭐 뒷받침 되니까요. 그러면 고점 대비 이제 눌려져 있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는 방안의 기준은 문자가 나가는 기준을 공식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눌려주면 참 좋은데 뭐 연연해 하지 않고 일단은 어찌됐건 뭐 이왕 좋으면 95,500원이면 최고 좋겠는데 뭐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요. 프로그램도 좀 제한적이어서 95,500원이면 딱 좋겠는데 그죠. 하여간 문자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자 나가면은 좀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JYP는 이제 뭐 1% 기준이니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하시는 걸로 설정 기준을 잡고 91,800원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91,800원 채팅방에는 이제 91,100원으로 올려드렸고 외부에서 이제 문자 받으시는 분들 98,100원, 600원, 500원까지 내려오겠다. 500원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자 나가고의 기준이니까 뭐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편입 설정으로 잡아서 대처를 다시 하기로 한 거니까요. 자, 좀 아쉽더라도 문자는 이제 채팅방은 91,100원에 나갔고요. 문자는 지금 이제 95,500원으로 나가는데 글쎄요, 툭툭 던져지는 물량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매수에는 잡아드렸으니까 전략 기준 설정하면서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뭐 2차 편입 나갈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기준 잡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기존에 이제 Y젠터 같은 경우에 와 오늘 좀 많이 하여간에 아쉬워. 저도 미래에 남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이 74,000원 이게 종목 검색에 딱 떴을 때예요. 기계적으로 매수세를 드렸어요.
오늘도 만약에 기계적으로 드렸다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도 드릴 수 있었는데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5조 6조 기준 대비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추세 매매 아니고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이브도. 그리고 이제 요 세 종목의 엔터주에서 어느 걸 편입할 거냐 했을 때 얘를 우선순위로 둔다 그랬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얘는 그 프로그램의 계상추에 조금 들어왔다가 매도로 전환돼 있고 거래대금이 Y젠터랑 비슷한 수준. JYP는 거래대금은 가장 많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4조기 때문에 3배 정도 Y젠터에 뭐 그런 식입니다. 74,000원, 72,500원, 74,800원, 74,000원. 이날 3%의 프로그램 매수 60만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뭐 50만 주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들어가자. 갭상승이 뭐 한 9%, 10%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 개장초에 음봉으로 살짝 나오기도 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어가자의 기준을 설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장 기준에서도 추가적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의 실적이 Y젠터 이외에 이제 뭐 JYP가 월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JYP나 이런 쪽에 실적이 나올 때 동반적인 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원체 21년 5월 이후에 원체 엔터주들에 대한 매집이 특히 이제 Y젠터, JYP, SM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았어요. 하이브는 이제 올해 들어서 뭐 한 4%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검색기에 20만 원을 뜨고 30만 원을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문자도 더 넣어주세요. PPT Y젠터 거 따로 좀 잘라주시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4차례 문자 나왔죠. 4차례. 그죠? 그래서 83,500원, 82,500원, 그리고 85,400원까지 매수를 드렸습니다. 85,400원까지. 그러고 나서 오늘이에요. 그 오늘 기준에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는 더 올라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87,500원 차익 실현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종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고 그 수급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차익 실현 단가보다 오히려 이제 3,000원이나 더 위에서 편입을 하게 되는 거고 요것을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판 가격 위에서 못 산다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 내가 판 가격보다 위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윤정도로 혼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큼의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놓칠 필요가 있을까? 그 기준은 우리는 종목 검색기를 맹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맹신해야 돼요. 단타 종목 하나 주세요. 쟤를 맹신해야 돼요. 쟤하고 Y젠터 뜬 거 이거.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시간 기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잡아주세요. 근데 잡아줄 수 있는 게 쟤네 둘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앞전에 거래가 있어서 아마 제한적일 수 있는데 얘도 죽어라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합니다. 근데 8천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갈등 중이에요. 이제 Y젠터 편입하고 이쪽에서 수익 범위가 좀 형성이 되거나 그리고 또 혹은 이제 현대로템이 너무 깨지고 있는데 현대로템이나 현대인프라코가 안정화가 돼서 조금 하방 잡아주고 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바이오니아가 됐든 또 우리 성우 하이텍이 됐든 1조 미만의 성우 하이텍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는 안 들어가.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거래대금 1,800억 가지고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는 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해도 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LG화학과 보스코 퓨처엠을 들어간다는 거죠.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 아까도 이제 50위 안에 들어온 종목군들 위주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Y젠터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금이 1위, 2위, 3위, 4위, 5위, 6, 7, 8, 9, 10, 1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을 더 넘기면서 다시금 92,000원 넘기면서 지금 68,000주까지 들어와 있는 수급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어제처럼 뭐 20만 주, 30만 주까지 오후장에 더 확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거래대금은 요 위쪽으로 다시 끌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5위 전후까지도. 왜? 소형주에서 힘이 이제 결여되는 쪽은 뭐 예를 들면 중앙백신 꼬리 이렇게 달아놨죠. 그럼 얘가 다시금 고점 넘기는 흐름보다는 그냥 여기서 정체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순위가 밀려요 결국은.
또 EV 첨단 소재도 결국은 글쎄요, 뭐 7%니까 한 번 더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못 움직이면 얘도 거래대금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뭐 상한가라서 어찌됐건 거래대금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 확장될 수 있는 거는 뭐 유지 확장되는 거는 1위, 2위, 3위, 4위. 그리고 뭐 시가총액 2위에 5위. 요 정도? 그리고 6위? 예. 요 정도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최대 올라올 수 있는 게 7, 8위 또 고점을 계속 넘기면 5위 전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군들 이외에 우리가 매수에 나가서가 아니라 말씀드리잖아요.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거는 예. 에코프로는 이 상태에서 변동성 나와봐야 막말로 에코프로 들어갈 때 10%, 28% 대박 내주세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3만 원짜리 2월 1일 날 13만 원짜리 2월 8일 날 15만 원짜리를 40만 원, 50만 원, 또 60만 원, 70만 원에 들어갔던 거는 하루에 그냥 막 20%, 28% 변동 나와 달라고 들어간 거잖아. 가슴에 손 얹고. 근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려면 최소 1조 5천억, 2조 6천억씩 터져야 되는데 오늘 2천억 가지고 10%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이 일단은 변동성을 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의지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 쪽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내일 그리고 앞전 고점 넘길 때 순간적으로 52주 고가 1940원을 넘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딱 따라붙었다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15%대니까 우리는 1조 미만은 20%까지 따라붙잖아요. 그럼 요 정도뿐이 없어요. 지금 변동성 매매. 예. 그 다음 순위가 바이오니아. 얘도 이제 프로그램 쪽이 30만 주 이상 들어온다면 지금 뭐 5만 원 전후에서 또 그 이하에서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가능했죠. 왜 종목 검색이 떴었잖아요. 10시에. 그리고 얘는 제한적입니다. 지금 4조짜리에 거래대금 1,300억 조금 제한적인데 뭐 얘도 뭐 미련 남죠. 얘도 남고. 그래서 Y젠트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 쪽은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어떤 쪽에서 움직이면 나올까? 아젠산업? 우리하고 안 맞잖아. 시가총액이. 그 결론적으로 이제 뭐 9,500원에 뭐 편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량 쌓여있던 게 소진됐으니까 편입은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91,000원에도 편입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기준에서도 5%였는지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제 것도 포착 가격 다 수정해 주시고 그 이전 것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속인다는 게 아니라 검색기에서 이제 캡처한 가격 이외에 더 밑에서 나오는 거는 뭐 확인해서 해야죠. 12일 날 처음 그다음 16일. 그 12일 날 기준에도 Y젠터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결국 이제 19.19%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진입 신호 핸드폰으로 캡처한 거의 기준이죠. 캡처한 거의 기준에 74,000원. 그리고 눌려서 내려왔다가 이탈되고 다시 돌릴 때 재편입 그 가격 단가가 72,500원인가에 재편입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74,000원, 72,000 뭐 400원, 500원에 추가 편입 이런 식으로. 그 평단 이제 73,000원대에 맞춰놨는데 이 이후에 그러면서 탈퇴가 한번 나왔어요. 탈퇴가 고점 찍고 탈퇴가 나왔는데 차익 실현 고려를 하고 있을 때 프로그램 수급이 뭐 지속적으로 상향이 됐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뭐 차익 실현보다는 뭐 비중 유지 또 신규 편입 뭐 그렇게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Y젠터 12일 날 사실 장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딱 한 종목 든 거였어요. 딱 한 종목. 그렇게 해서 74,000원, 75,700원, 지속적으로 76,300원, 14%, 15%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설정이 잡힌 거고,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얘가 19.19%까지 움직였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면 뭐 차익 실현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안 밀렸어요.
만약에 밀렸다고 쳐도 재편입 기준이 된 거죠. 근데 매도 사인 나가질 않았어요 이때. 오히려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와서 편입 기준을 계속 잡자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이 수익률이 그러니까 74,000원 대비해서가 아니라 72,300원인데 원고 작업하신 분이 좀 머리 아프긴 하겠죠 이제. 어찌됐든. 그리고 5월 16일 기준에 이제 79,200원에 또 뜹니다. 재진입의 기준에 떠요. 9시 개장 초에 바로.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원체 이제 JYP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엔터주들 전체가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Y젠터 같은 경우에도 뭐 동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그 이유는 YG엔터가 검색기에 일단은 계속 떠 있는 상태였거든요. 보시면 계속 재진입으로 돼 있잖아요. 탈퇴가 아니고 재진입으로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자. 그리고 86,400원 찍고 83,900원 탈퇴인데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을 잡자. 일단 JYP의 연속성과 엔터주들의 추세 강화, 거기에 이제 수급, Y젠터가 어제도 1.5% 정도 프로그램 매수, 1870만 주짜리잖아요. 근데 1870만 주인데 어제도 22만 주, 23만 주고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퇴가 됐을 때 차익 실현을 할까 아니면 수급을 더 볼까 했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결국은 돌려놨죠. 85,000원대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이 이제 좀 대처가 아쉬웠던 거죠. 윤정도의 대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캡처한 거는 82,200원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를 직접 갖고 계시면 실질적으로는 더 밑에서, 특히 PC 버전 갖고 계신 분은 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드리긴 할 텐데 시장이 이 정도로 이제 좀 살아나주고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하루에 이제 15조 이상씩,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거래 대금이 15조 이상씩 형성이 되면 그때 다시 이벤트를 진행해서 PC 버전을 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 순위, 거래 대금 순위, 뭐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소너 모멘텀 차트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도 확장해서 좀 설정을 잡아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까지의 차트 보고 오늘 차트를 잘라 드릴 텐데, Y젠터든 JYP든 SM이든 하이브든 엔터주들은 저평가이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들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평가입니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와, 실적 끝내준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원고 작업하시는 분 기존처럼 표 작업 해주세요. 표 작업. 그래서 Y젠터의 실적, 뭐 JYP의 실적, 또 실적 성장성, 뭐 이슈 부분들 표 작업 한 장 내지는 두 장씩 좀 그거 같이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가 변동이 나올 때 2차 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뭐 프리미엄이 높다, 뭐 2차 전지 저거 뭐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엔터주도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엔터주들을 지금 시장의 이 상황에서 엔터주들 다 누구나가 다 자기가 추천했다고 얘기할 것이며 다 뭐 대박 났다고 표현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 엔터주들에 대해서 실적 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저평가인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저평가로 인식이 잡히시고 막 이거 대박 날 것 같고 뭐 하반기는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 해요. 에코프로가 꺾일 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여서 무너져 내릴 때 차익 실현 못 합니다. 왜? 미련이 남으니까. 지금 기준도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하는데 안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유는 다 팔라고 그러니까. 근데 팔아야 돼요. 다 팔아야 무슨 뭐 Y젠터를 지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시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성우 혜택을 사실 수 있는, 또 뭐 바이오니아가 변동성 매매 기준이 잡힌다면 그쪽을 사든. 근데 뭐 리스크가 있는 쪽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비중 조절이나.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Y젠터는 저평가가 아니다. 엔터주 전체가 저평가는 아니다. 다만 이제 Y젠터의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겨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PER 부분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저평가는 아닌데 엔터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형성해 왔던 PER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PER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일단은 뭐 평상시 대비해서는 그 편입 설정하기가 그렇게 아주 버거운 수준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5월 12일 일봉인데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거잖아요. 일단은 11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까지도 진입을 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상시 거래가 없다가 그 거래가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소형 잡주면은 그게 일시적인 현상에서 끝나는데,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단 이상의 종목이고 이슈가 명확했고 실적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상승 이후에 그러면서 음봉으로 살짝 내려왔던 부분에 우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갈등을 했죠. 근데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는 거래대금이니까 편입의 기준, 또 주봉으로의 대처. 그리고 이때가 이제 이게 74,000원 수준이에요. 요게 양봉이 이렇게 커진 거죠. 이게 78,000원. 거래는 뭐 이때 거래가 이제 마감 때까지 월등히 터진다 이 기준이었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뭐 2배 정도 있을 때니까 오전장이겠죠 이게. 그러고 나서 오후장 기준에서 이렇게. 근데 이건 더 터진다 이 기준을 잡은 거예요. 특히 거래대금의 기준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조금 이따 또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이 수급이 확장될 때, 그러니까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누적적인 수급이 확장되면 고점을 넘긴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또 오늘은 조정이 좀 깊어져 있지만 HD 현대 인프라코, 이들은 계속 고점을 넘긴단 말이에요. 거래는 시장에서 눈에 튈 정도가 아니지만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말이 4천만 주, 4,300만 주 매수했어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오늘 충격받고 있지만 매주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 수급이 점진적인 강세가 아니라 오버슈팅이 나올 자락이 됐는데 그 흐름이 이제 터진 거다. 뭐 주봉 기준에서 상승일 때 확인형일 때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신뢰도를 크게 부여하진 않는데, 그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에, 그리고 잠시 쉬어갔지만 저 주봉 단위의 흐름이 어제 기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전주 대비해서 캔들의 크기가 버겁지 않다라고 표현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캔들의 크기가 버겁지 않다. 결론은 지금의 캔들 이제 주봉 단위에서는 많이 커진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전일까지의 기준이에요. 전일까지 기준에 우리가 이제 이 왼쪽 화면이 2008년도 도소 자료입니다. 이게 2008년도 윤정도 도소의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매집 비율이 2.5에서 5%, 또 5에서 10%, 10에서 15%. 그래서 주식 수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870만 주짜리 종목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얼마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6억 2,700만 주. 지금 6억 2,800만 주인가요?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아마 8천만 주걸요? 그러면 오늘 들어오는 그 수급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준에 한 1.5%, 2% 정도 들어오는 거고, 얘는 이 당시 기준에 하루에 3% 들어온 거고, 또 누적 수급까지 놓고 보시면 계산해 주시면 되잖아요. 순매수 기준에 어제 야간의 기준에 순매수 기준이 얼마? 323만 주. 금액으로는 2천억. 시가총액 겨우 1조 6천억 넘긴 종목인데 매집 기준에서는 외국인간 쌍끌이 매수 6입니다. 6이. 6이고 매수 그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고르게 편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로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정한 곳에서 지분 신고 나왔단 말이에요.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그 특정한 쪽에서 지분 신고 나오고 오버슈팅도 때려줄 수 있는 기준인데, 뭐 대형주라 그래서인지 지분 신고 나오고도 밋밋하고 멈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고르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전체 시각이 다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전부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SG 사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쪽에서 매수를 해서 그게 주가 조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흘러가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편입 이런 내용보다도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비이성적인 종목은. 어쨌든 Y젠터는 비이성적인 종목도 아니고 정상적인 뭐 엔터 대장주로서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외국인들과 기관 쌍끌이의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이렇게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 금융투자는 해지 물량입니다. 아주 고르게 들어와 있다. 전체적으로 시각이 다 긍정적이다. 그럼 이들은 다 같이 들어와요. 누구 한쪽이 왕창 사놨으면 다른 쪽이 잘 들어오기가 꺼려지는데 얘는 다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수급 범위를 논한 거고 300만 주면은 하이닉스 기준 따지면 7억 2,800만 주니까 하이닉스는 그러면 하이닉스로 따지면 이거 0.4%뿐이 안 돼요. 근데 YG엔터기 때문에 1,870만 주짜리기 때문에 평균 단가 62,200원에 몇 퍼센트? 5월 11일까지 기준에 12.83%였거든요. 1월 달부터로 따지면 그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요게 이제 11일까지 기준이고 309만 주, 이게 15일까지인데 이제 날짜만 수정을 못 해놓은 것 같고 요 기준에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계산 아예 해드릴까요? 합시다. 우리 손으로 직접 하면 되죠. 뭐. 오늘 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해요. 나누기 1870만 주 해주면 16.9%. 거의 뭐 17%가 매집됐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불과 4달 만에. 불과 4달 만에. 그리고 3월 6일부터 따지면 불과 2달 만에 3월 6일부터로 따지면요. 2달 만에 240만 주 가까이 233만 6천 주. 엄청난 거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6만 6천 원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대략적으로 11.76%의 매집이 15일까지 기준에 돼 있다고 치면 이게 원래 이제 16일 거까지죠. 저 이제 수정을 제가 방송 원고에서 미처 안 해놓은 거고. 결론은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 그러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9만 원, 12만 원, 뭐 9만 6천 원, 12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이미 다 도달돼 있는 거 거의.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9만 5천 원이고 그 이전에 목표 주가 잡아드렸을 때가 85,450원. 그러니까 85,500원을 목표로 잡아드린 거죠. 요 밑에 그림을 그려드린 저 크기만큼, 봉의 크기만큼. 근데 결국은 어제 86,000원 넘겼고 오늘은 이게 이제 일봉이에요. 이건 주봉인 거고 이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에서 95,000원을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 뭐 벌써 92,000원까지 치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결론은 뭐 땡큐한 거지.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도 그래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된다. 그럼 결론은 Y젠터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의 기준에서 요 우리가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보면 95,000원으로 이제 설정 그대로고 이 목표 주가의 기준이 16기가 아니라 16일까지의 어제까지의 기준에 6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봤을 때 Y젠터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그걸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323만 주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323만 주. 그리고 6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3월 6일 이후부터에서는 234만 주 반올림해서 234만 주 순위는 5, 6, 7, 8, 9, 10, 11이 한 단계 둘 다 올라온 거예요. 오늘까지로 하면 이제 더 높아지겠죠. 그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했더라도 더 높게라도 또 다시 따라붙는 이유가 라이브에서는 어찌됐건 88,000원, 88,500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를 계속 못 보내드렸죠. 타이밍이 좀 안 맞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해서 발 동동 굴리느니 눌리더라도 그러면 중기적으로 가져가자. 추세도 좋고 엔터주들 전체가 좋고 급격하게 매물이 뭐 출회될 그런 위치의 종목군들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 자료 부분들 한번 또 잘라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산은 해야죠. 여기서 계산기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1866만 주니까 1870만 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234만 주 나누기 1870만 주 해주면 12.51 굉장히 많은 매집이 된 겁니다. 그죠? 많은 매집이 된 거고,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가 이제 아까 확인을 했을 때 66,100원이 된 거예요. 요거 이제 다 단가 올라가겠죠, 이제 목표 주가가. 그리고 1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62,200원. 200원. 그리고 요걸 뭐 하나하나 수정을 하죠, 차분히 뭐. 그렇게 해서 323만 주의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234만 주에 1,550억, 1,545억. 매집 평균 단가 66,100원. 그리고 요 밑에 기준은 323만 주 나누기 1870만 주 해주면 17.27%. 어제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다음 매집 금액의 기준은 2,022억 원 정도가 매집이 된 거고, 매집 평균 단가가 62,200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매집의 규모에 따라서 둘 다 1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50% 이상 100%까지 그 들어올려 놔야 그들도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66,1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99,150원. 그러니까 뭐 거의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치고, 그잖아요. 고점 그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치고 10만 원 선 정도. 그 다음에 66,000원 곱하기 100%면 13만 2천원. 뭐 더 들어온다고 치고 13만 5천원.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도 무리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62,200원 기준에 50%라고 해도 93,300원. 뭐 벌써 이미 이 가격의 기준은 뭐 오늘 거의 다 92,000원까지 육박해서 올라온 거고, 100% 기준 잡아도 똑같죠. 뭐 62,200원 곱하기 2를 해주면 125,000원, 뭐 13만원 뭐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매집이 되는 것만큼의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빠져나가야 되고, 그 신뢰도 부분은 어느 쪽이 높다?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 소형주의 매집은 순간적으로도 패대기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오니아가 지금 5만 원 공방 거기에서 편입 물량이 17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5만 1,800원까지 들어올릴 때 한 30만 주 수준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찔끔찔끔 나오니까 무너지는데, 이게 26만 주가 갑자기 때려 팔아가지고 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신뢰도 부분이 일단은 와이젠트처럼 또 엔터주들처럼 누적 범위의 수급이 21년 5월 이후에 상승을 초월하게 사실은 매집이 돼 있어요. 이 종목군들이 21년 5월 이후의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따졌을 때 여기도 이제 17%의 매집이잖아요. 그럼 SM 볼까요? SM 더 돼요. 뭐 얘는 그 지분 문제가 나왔고 뭐 계산 범위가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21년 5월 이후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속적으로. 그러다 이번에 지분 문제에서 한 단계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고. 그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었으니까 조정받았다가 9만 원을 바닥으로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바닥이 아니라 뭐 기술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 9만 원이 최대 폭의 이슈 불거지고 고점 찍은 자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하게 6만 원대까지 대밀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슈 불거지면서 들어올렸는데 9만 원을 넘길 수 있으리라의 기준은 그 당시 기준에 라이크 기획 쪽의 조기 계약 종료. 그렇게 되면서 SM의 펀더멘탈이 개선된단 말이에요. 9만 원 대비해서는 월등히 개선돼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리고 수급 논리까지 감안한다면 그 이상까지.
그러니까 추세적인 범위는 계속 갈 수 있다. 다만 오늘 얘는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JYP는요. 얘도 똑같아요. 21년 이후에 수급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3,550만 주짜리인데 21년 뭐 5월입니다. 2021, 05월, 011 뭐 이 정도로 넣고 누적 딱 보시면요. 1,000만 주예요. 얼마요? 30%입니다. SM도 마찬가지야. 이런 매집이 돼 있어요. 엔터주들이. 응? 그래도 여전히 유통 물량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는 위치. 그 위치 속에 와이젠트는 5월 이후에도 안 좋았던 게 오너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얘만 유독 이제 매물이 나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너 리스크가 이제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아 줬고, 다시금 엔터 전체 종목군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고, 하이브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 뭐 손바퀴 물음과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브도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거죠. 하이브 수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에 보시면은 전체 기준에 이제 그 아까 뭐 올해 기준도 필요 없겠네. 얘는 이제 얘대로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 PDF 파일을 드려야 되니까 뭐 지금 녹화 굉장히 길어지는데 PDF 파일을 드려야 되니까 요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순서를. 그래서 이 기준에 요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리고 85,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이 기준인데 이 기준을 다시 일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95,000원까지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목표 주가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화면이 아마 방송 화면이 있을 거예요. 95,000원짜리가 그거 캡처해서 주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그래서 요거를 PDF 파일로 이것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기준에서 3번인가요? 4번이 아니라 3번이 85,200원까지 나갔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한 번 더 내보내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기준을 설정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부분을 기존 차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잘라 드릴 건데,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그래서 수급 범위 기준의 주봉 쪽에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요 85,500원 수급하고 똑같이 요 위치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제 올해 전체 기준이 될 거예요. 1월부터 1월부터의 흐름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거의 안 보여요. 갭이 이제는 갭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됐고, 수급 범위를 여기서 이제 논해 보자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수급의 기준에서 이렇게 누적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누적 수급이 된다라는 기준이고, 여기서 중립적인 범위의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흐름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인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등락률의 기준에 뭐 아직까지 목요일 금요일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락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번 주간 단위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 기준에 여전히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 기준에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이제 고점은 당연히 넘기는 걸로. 그래서 뭐 주봉 범위의 등락률의 범위가 그렇게까지 이제 버겁지는 않은, 오늘 기준까지 해서 기준에서 버겁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석을 하시고, 오늘도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장 내내 뭐 아직 1시가 안 됐어요. 1시까지 들여다봐야 될 종목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오늘 기준에서 지금 여전히 떠 있죠. 여전히 떠 있죠. 얘 혼자 떠 있어요 지금. 만족 종목수 딱 하나예요. 와이젠트하고 YG 플러스 양시장 모두 희한하죠. 그러니까 종목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종목이 안 나와요. 좋은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장애 드린 거고, 어차피 윤정두가 수식을 넣는 거다 보니, 윤정두가 수식을 넣는 거다 보니 윤정두가 알잖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많이 떴지만 하이브나 JYP나 SM의 설정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YG 엔터 쪽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들여다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의미를 부여를 해볼까요? 20년 이후의 기준에? 여기도 이제 어차피 수급 논리인데 수급 논리하고 이제 거래대금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뭐 수급 논리하고 거래대금의 기준이다. 거래대금의 기준이다. 오케이. 거래대금의 기준까지 한번 같이 놓고 보시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 부분이 터지면서의 기준인데 이 뭐 주봉에서 이제 수급을 받으니까 거래 대금을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거래량은 못 미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월봉 마지막까지 뭐 이달 말까지 보시면은 뭐 확인이 될 수 있지만 더 넘긴다는 거를. 근데 거래 대금으로는 아직까지 못 넘길러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이 고점을 넘기는 그 거래량 기준에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고점을 넘기려면 거래가 빵빵하게 터져야 된다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미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월봉 기준에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동률이 50%예요. 작지 않아요, 사실 50%가. 응? 그렇지만은 시장에 이렇게 그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 있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변동률은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월 단위 기준에. 더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만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게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최대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더 터져야 돼요. 오늘도 거래대금 최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더 터지게 됐을 때 기준의 변동률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처럼 이들이 진짜 뭐 진짜 어마어마한 그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포진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가총액은 사실은 더 커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YG엔터가 더 터져 주면은 뭐 4주짜리니까 더 좋은데 여기서 터진다면은 길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차익 실현 범위가. 왜? 여전히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만 접근을 하고 변동률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변동률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좀 주의하면서 짧게 끊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거에 맞는 전략 기준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월봉 기준하고 또 Y젠트의 주봉 기준하고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에서 이제 갭에 대한 설정 범위까지 포함을 해드리는 건데 5월달 기준의 갭을 조금 전에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5월달 기준의 갭을 매집은 이렇게 다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제 요 기준도 뭐 혼란스러우니까 일로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일봉의 갭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요 위에가 지금 순서가 주봉으로 돼 있고 일봉인데 일봉 이걸 빼올게요. 빼오고 나중에 매니를 월봉으로 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매니를 월봉으로 주시면 되고 일봉의 기준에 요 갭에 대한 기준 이렇게. 그래서 일봉 내에서도 이제 뭐 요 갭을 이렇게 잡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갭이 형성돼 있었다. 일봉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요 순서를 지금 그 제가 다시금 정리를 해서 우리 그 원고 쓰신 분께 드릴게요. 17자 기준에. 그럼 조금 낫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보실 때 정리된 화면이 좀 더 이제 뭐 긍정적이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분봉의 기준 어제 빼놨구나. 그 좀 다행인데 남선할매님이 좀 잘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갭에 대한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갭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갭의 기준에서는 이런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거 방송하면 이거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 제가 잘라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 종목 검색해서 이제 포착된 가격들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Y젠터는
차분히 다시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고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듣기 싫어도 이렇게 계속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 라이브 방송에서는 듣기 싫어도 계속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92,000원 넘기면 추가 매수세 나갑니다. 92,000원 넘기면 프로그램도 더 들어와 있고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듣기 싫어도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시는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고의 이제 차이가 좀 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사이에 또 판단을 하실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래? 뭐 수급 때문에 들어간 거야? 수급도 긍정적이야?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어? 아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구나. 어?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이 여기서의 목표 주가에서는 그 소나 모멘텀 차트를 드렸는데 여기선 거래 대금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마감 때까지는 거래 대금이 절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제 12시 막 넘은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대로 뭐 바로 직전 저점에 의미 있는 저점을 기준 잡아도 되는데 변동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잡겠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잡아서 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95,000원을 잡아드렸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정도면 95,000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지고 변동성이 확장될 때 목표 95,000원. 내일 갭상승이 또 나와요? 그럼 일봉상의 목표 주가 또 높여져요. 다음 주에 뭐 목요일 금요일 뭐 예를 들어서 눌렸다가 월요일에 폭등을 해요. 갭이 나오면서 그럼 또 목표 주가 또 높아지는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계속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다. 95,000원을 일단은 1차적으로 기준을 유지를 잡으면서의 기준. 매집에 대한 범위의 그 목표 주가는 아까 주봉 차트를 드렸는데 그 주봉 차트에 지금 모니터링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듣고 계시면 주봉 차트에 수급 그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리세요. 예전처럼 매집이 얼마큼 돼 있고 이거 다 표시해 주시고 미리 그리고 여기다가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차트 부분도 설정을 하고 검색기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서 이제 좀 더 자신감들을 잡아드린 이후에 수익 범위를 좀 극대화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은 흥분들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어제 전량차익 실현 22,100원에 전량차익 실현한 애경케미칼이 26,600원인가요? 500원? 거기까지 훅 밀렸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21,150원까지 밀렸네요. 그래 돌리니까 와 얘도 편입했으면 수익인데 6% 수익인데 좋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하고 거래 대금이 안 맞아요. 그럼 얘를 추세 매매를 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럼 변동성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지금. 성우하이테까지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뭐 다 사지 말란 말이에요. 백화점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야 그냥 여기서 돌리면 20% 수익 나겠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야 에코프로 오늘 뭐 대박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없잖아. 없는데 왜? 와 이거 4% 올랐는데 더 오를까요? 아니 못 가. 왜? 거래대금이 없잖아. 응?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죠. 지금 다시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뭐 얼마 등락률이 안 되지만 지금 13시 이전에 봐야 될 종목 딸랑 두 개라니까요. 종목 검색기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좋죠. 이런 게 어딨어? 전체 종목이 다 있는데 윤정도 거만 제일 잘났다는 게 아니지. 윤정도 거만 제일 잘났지. 검색기에서 뭐 수십 종목 나오면 뭐 할 거야? 가져가면 추세 매매로 내일도 끝내줄 겁니다. 그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일 뭐 글로벌 시장이 갑자기 막 이상한 변동 하락으로 나오면은 뭐 연동되는 거지. 부정적인 흐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면 변동성 매매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잡는다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명확한 기준 잡아서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 도움 받고 싶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홈페이지에서 요것도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공지사항 보시고 자녀 인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다시 그렇게 하시고 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제발 같이 움직여서 낭패 보지 마시고 또 우리 정회원님들의 경우 포트폴리오 좀 제발 보내주세요. 있는 종목 싹 날려드릴 테니까 농담이 아니라 지금 싹 날리고 엔터주들 금요일부터 들어갔어도 와이젠터, JYP, SM하고 하이브는 지금 뭐 공식적인 매수는 안 드렸고 와이젠터 또 JYP 뭐 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잡아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종목 검색이 튀어나오잖아. 종목 검색기 왜 운영 안 하시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용실 연구원이 교육단타방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잘해드려. 어제 JYP 108,000원에 편입해서 얼마 10% 이상. 또 오늘 기준에 바이오니아도 잡아드리고 윤정도보다 나아. 얘기했다니까 검색에 나오는 종목을 사라. 무조건. 매매사는 그걸 잡아드려라. 윤정도는 포트폴리오 리딩 해드린다고 못 잡아드리면 검색에 나오는 종목 잡아드려가지고 거기서 검색에 나온 종목 편입했는데 손절이면 손절하시면 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근데 성공률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윤정도께. 오늘 기준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전장에 종목 검색기에서 쭉 튀어나온 게 여기에서 LG 디스플레이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편입했으면 한 2% 손실일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추세 매매가 아닌 이상 LG 디스플레이는 편입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는 거예요. 6조짜리니까 거래대금이 못 미친단 말이죠. 여기서도 하이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이브 12만 원부터 떠서 20만 원부터 떠서 30만 원 넘겼다가 눌리고 다시 돌리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 순위에 이 안에 있는 순위에서 조금 밀린다. 그럼 바이오니아는 또 별도의 기준이고, 그리고 요거 바이오니아 여기서 쓰면 손실인데, 그죠? 그럼 종목 검색기 갖고 계셨으면 좀 더 일찍 바이오니아 편입하셨으면 되잖아. 얼마에 바이오니아 얼마에 나왔죠? 53,300원, 50,000원, 49,700원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검색기도 활용을 좀 하시고 좀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지금 시장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오후장은 오후장대로 좀 뭐 와이젠터는 추세적인 범위까지 볼 수 있으니까 2차 편입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이미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2차 편입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잡아드려요. 2차 편입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92,000원을 넘길 때 누가 넘겨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일단은 외국인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 추가 10% 비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스윙으로 바꿉니다. 스윙 20%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현재가 92,000원, 뭐 예를 들어서요, 92,000원을 넘기게 되면 그때 이제 편입의 기준. 만약에 눌려서 못 넘기고 눌려서 이제 여기서 맴돈다. 그럼 91,500원 뭐 이렇게 눌려질 때. 그리고 지금부터 차분차분 20%까지 이제 채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 가격이 좀 더 위라 할지라도 아쉽지만 뭐 수익 범위 더 가고 가는 거죠. 왜? 더 강도 있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2차 편입은요, 92,000원의 편입 기준이 설정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녹화할 때 91,000원 설정을 채팅방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자의 기준을 설정을 하죠. 뭐 91,00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 기준에 넘기면 매수선이 나갈 거고, 만약에 못 넘기면 대기 상태를 탈 건데, 제가 다른 거 교육해드릴 때 넘긴다. 그러면 그때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편입하실 수 있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지금 1시간째 녹화한 건데 이걸 다 들으시려면 이제 시차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 부분을 또 곡해하셔가지고 왜 차별하세요? 이건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좀 봐봐. YG 플러스도 나는 1조 이상짜리 윤정도가 아무리 사라 그래도 싫어.
소형주 살 거야. 그럼 얘를 사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사서 뭐 상승률이 더 나온 종목도 있겠지만은 아니야. 윤정도가 딱 정해진 수식에서 나오는 종목만 매매하시면 돼요. 저 PC 버전 갖고 싶잖아요. 그죠? 조만간 이벤트에서 PC 버전도 드릴 거고, 지금은 이 MTS 버전, MTS 버전을 달라고 그러세요. 오늘도 얼마예요? 오늘도 Y젠터 87,200원. 그럼 지금 얼마예요? 82,000원이라고 잡으면 대략 92,000원 잡으면 대략 한 5,000원 올라오는 거죠. 그게 우스워요? 시가총액 1조 7천원 넘기는 종목에서 그 흐름이? 프로는 계속 매수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죠. 맨 처음에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할 때가 2만 주 매도 우위였어요. 2만 주 매도 우위. 매도 우위가 나오다가 그게 전환이 돼서 거기서 재편입을 할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재편입 하는구나 어차피. 예? 그리고 저는 이제 10원이라도 싸게 잡아드리려고 맴돌고 있다라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거잖아. 그거를 잘 3만 주 이상 나왔었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잡아드린 거고 4만 주 가까이 나왔었네. 응? 이것도 이제 포착했으니까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왜? 이것도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구나 하고 매번 참조하실 거고, 녹화 방송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거고. 그죠? 어이구, 매수 잔량 들어왔나요? 들어왔으면 편입 기준으로 설정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문자 나갑니다. 그냥 멋부리려고 아무 데서나 우왕좌왕하다가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좋은 위치에서의 흐름, 하여간에 차익 실현하고 2% 위에서 잡아드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윤정도로 혼내시면 되는 거고, 냅두지 아니면 더 사라고 하지 왜 팔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밑에서 팔았으니까 죽어도 못 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왜 JYP가 아닌 YG 엔터인지도 다시금 기존의 녹화 방송까지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대밀리더라도 우리는 매수 문자를 발송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저기서 매수가 들어와서 매수 잔량이 쌓여야만 발송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녹화 교육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크게 우려되지 않으니 편입 설정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매수자인 문자를 내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하여간에 주력주에서 눌려있는 쪽에 현대로템이나 우리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아쉬운 부분을 여기서 좀 잡아가자고요. 이겨내자고요. 자, 마지막 한번 더 보여드려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